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로이터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전에 이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타냐후는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메네이의 복합시설을 파괴했다고 말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하메네이가 전 세계로 테러를 수출해 자기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고 이스라엘 국가를 지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국제 무대에서는 수출도 하고 도덕도 외치고 화면 속 단골 콤보가 또 나온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많습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성직자 정권의 고위 인사들,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했으며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앞으로 며칠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천 개 목표물을 추가로 타격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듣자마자 액션 영화 예고편 같고 매 회차마다 다음 편도 있습니다를 약속하는 느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최소 30발의 폭탄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거처에 투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정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거나 이란을 안정시키고 재건하기 위한 더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공격이 며칠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격렬하고 특정 목표를 겨냥한 폭격은 중동 전역과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 내내 또는 필요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옆에 폭발음이 붙어 있으니 사람들은 그냥 애써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로이터스의 하메네이의 시신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유엔과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 상황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란 지도자의 사망에 관한 이스라엘의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교의 기회가 낭비된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는데 외교는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유독 자주 놓치는 열차가 되는 듯합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공습 몇 시간 뒤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86살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통신사 타스님과 미엘도 하메네이가 전장을 지휘하는 데 있어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마치 아직 접속 중이고 아직 지휘 중이며 다만 파란 체크 표시만 없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로이터스에 따르면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의 이란 타격이 공중과 해상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동의 두 척의 항공모함 USS 제랄드 R, 포드와 USS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수십 대의 전투기를 전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동작전을 사자포효라고 불렀는데 지난해 6월의 작전이 사자각성이었으니 작전명만 들으면 K-팝 컴백 일정 같고 무대만 현실 바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미국 관리는 ANSA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의 안보기구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 토마하우크이 이라크 북부 영공을 초저고도로 지형을 타고 비행한 뒤 이란의 목표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란 방공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거의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침묵이 너무 극단적이라 레이더가 휴가를 간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선제 공격 작전은 지난해 6월의 12날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잔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미사일이 대통령 관저 인근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거주 구역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IRNA, 메헬, ISNA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폐쇄시켜야 하니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마수드 폐쇄시켜야 한 대통령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텍사스주 포트 행콕 인근에 광범위한 비행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의원들과 의회 보좌진에 따르면 펜타곤이 운용하는 레이저 기반대 UAV 방어 체계가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운용하던 UAV를 격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드론을 잡으려고 만든 고급 레이저로 우리 쪽 드론을 잘못 쐈다는 얘기인데 초강대국 버전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러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FAA는 노탐을 통해 2월 26일 늦은 시간 보안상의 특별한 이유로 영향을 받는 공역에서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제한은 현지 시간 18시 30분부터 발효되며 6월 24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응급의료 헬기나 수색구조 같은 긴급 비행은 개별 사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과 FAA 모두 보도된 사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지만 항공과 국토안보 감독을 맡은 민주당 고위원들은 군과 민간 기관 사이의 무능과 허술한 협조를 비판했습니다. 하원 의원 니그라슨, 베니 톰프슨, 앙드레 카스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국방부가 위험도가 높은 대-UAV 체계로 세관국경 보호국의 무인 비행체를 격추했다는 정보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스가 인용한 의회 보좌진에 따르면 세관국경 보호국이 운영하던 UAV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에 의해 우발적으로 피격됐습니다. 이는 UAV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UAV가 오인 격추됐는지와 사건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엘페소 인근에서 있었던 유사한 논란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FAA는 이 체계 시험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공항 운영을 일시 중단했는데 나중에 그 표적이 파티의 풍선으로 확인됐습니다. 풍선조차 적대 표적으로 의심받는다는 건 첨단 기술 시대도 가끔은 인간적으로 멍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한 조치는 펜타곤이 연방 안전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추가 시험을 연기하기로 동의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새 사건은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연방 기관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 활동 증가 추세에 대응해 감시와 대-UAV 작전을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러시아 투데이는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기자들에게 한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21세기에 진짜 무기 통제 합의를 만들려면 그 합의에는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에 어떤 핵 합의든 정당성을 가지려면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루비오는 중국의 핵무기고가 러시아와 미국보다 훨씬 작지만 베이징은 분명히 따라잡을 능력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이 어떻게 베이징을 핵무기 통제 합의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최고 외교관은 우리는 그들을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거부하면 우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 마지막 양자 핵 합의였던 뉴스타트는 2026년 2월 5일에 만료됐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모스크바가 워싱턴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핵탄두 제한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2026년 2월 초 뉴스타트의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새 합의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기존 조항 준수를 계속하기 위한 어떤 암묵적 합의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모두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테이블에 앉으면 줄다리기처럼 누구도 줄을 놓지 않는 형국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3일체 개발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조건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뉴 스타트 후속 조약 구축 가능성에 대한 논평과 관련해 제네바의 중국 군축 대표단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군축 과정에서 특별하고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 어떤 협상도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중국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듯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의 마약 밀매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최근 뉴욕의 한 연방 판사에게 미국에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마약 밀매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변호사 비용 지급을 막아 자신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두 사람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현재 뉴욕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마두로의 변호인은 앞서 미국 재무부가 1월 9일 2016년에 금융 제재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허용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몇 시간 만에 아무런 명확한 설명 없이 철회됐습니다. 최신 청원서에서 마두로의 변호인은 이 철회가 미국 헌법 수정 제육 조항에 따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법원이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의 자금이 없으면 더 이상 마두로를 대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는 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수개월간 강화한 끝에 2016년 1월 3일 카라카스에서 미국 특수부대 작전으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가 13년 집권 기간 내내 권력을 이용해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지원했다고 아롭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는 그가 미국에 구금돼 있음에도 여전히 합헌적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함대가 합동으로 새로운 계산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은 바시 해협 인근에서 나흘간 진행된 해상 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은 필리핀의 다자 해상협력 활동 MMCA 틀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비안토니오 루나 함정에서 언론과 만난 제니퍼 몬포르테는 이번 훈련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무력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표현은 너무 자주 반복돼서 마치 회의용 티셔츠에 이미 인쇄된 슬로건처럼 들립니다. 필리핀군은 자국 공군의 FA-50 전투기 2대,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1대, 미국 해군의 P-8A 정찰기 1대가 필리핀 최북단 바타네스 제도 상공에서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만 BRP 안토니오 루나와 미국 해군 구축함 USS 듀이는 바시 해협과 맞닿은 필리핀 남부 경계 이남에서 대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항공모함 USS 니미츠와 구축함 USS 웨인 E. 마이어, USS 그리들리, USS 레나, 샷클리프 히그비로 구성된 미국 항모 타격단이 일본의 구축함 JS 아케보노, 필리핀의 호위함 BRP 호세 리잘과 BRP 안토니오 루나, 그리고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순찰함 BRP 멜초라 에퀴노와 BRP 케이프 산 아구스틴과 함께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이틀간 합동 순찰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시점에 9척의 군함과 순찰함이 모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해상협력 활동 중 하나였으며 말 그대로 많이 모여야 든든하다는 계산이었고 그 든든함은 아마 양쪽 모두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신호였을 겁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USNI 뉴스에 이번 훈련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공동의 약속을 드러낸다고 막인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2025년 6월에는 필리핀과 일본이 두 나라의 첫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상 협력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동 해상 협력 활동은 일본 국회가 필리핀과의 상호 접근 협정 RAA를 비준한 뒤 이루어졌고, 이는 양국의 국방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유도미사일 프리깃 BRP 미겔 말바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JS 타카나미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해상훈련은 필리핀의 주요 섬 루손 서쪽 해역에서 실시됐습니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상협력 활동은 양국 해군의 우호와 상호 존중 정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 안정, 해양 안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로 오늘의 세계정세회부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여러분의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끔 댓글이 공식 성명보다 더 빠르게 달리니까요.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